결정할 정도로 애절한 후보, 우리 민주당을 지켜봤던 후보, 민주당을 너무나 사랑하는 후보,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는 후보, 그를 통해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을 만들어낼 후보, 정청래 당대표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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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3월 10일 저는 컷오프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될 자격이 없다. 공천 탈락했습니다. 2016년 3월 10일 저는 잠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파트 초인종을 눌러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파트 문을 주먹으로 누가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깼습니다. 제가 극단적 선택을 한 줄 알았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초인종 벨도 응답이 없으니까. 우리 지역 주민 그리고 제 비서였습니다. 근데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저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 전날 공천을 받긴 받았는데 5대4로 됐다고 그래서 이동영 작가랑 새벽 3-4시까지 술을 먹었어요.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뭐 이렇게 잘못했길래 5대4로 됐단 말이야. 아침 출근해서 안 하고 좀 늦게 일어날래 하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컷오프가 됐다는 거예요. 6일간 제가 잠수를 탔습니다. 그런데 한 40여 명 국회의원들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의 핵심 내용은 아침 출근 인사, 퇴근 인사를 못할 지경이다. 정청래 잘라놓고 그분들이 한 용어는 낯짝이었는데 저는 그냥 면목으로 할게요. 정청래 잘라놓고 무슨 면목으로 펴달라고 그러냐. 그리고 욕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도종환 의원이 전화가 왔어요. 이분은 시인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아침에 조기 축구에 인사를 갔는데 사람들이 공을 찰 생각을 하지 않고 나를 찰 생각만 하더라고요. 정청래 잘라놓고 무슨 면목으로 펴달라고 하냐. 저리 꺼져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 큰일 났다고.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고. 지금은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정청래가 필요하다고. 울림과 감동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원 유세 다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6일 동안 제가 말 안 하고 있었는데 누가 전화를 했길래 제가 그냥 탈당할 거냐 이렇게 누가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 사전에 이혼과 탈당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밖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점점 무서워졌어요. 해외에 있는 교민들이 50개국 정도 되는데 페이스북 쪽지로 탈당하고 무속 출마해라. 그러면 우리 베를린 교민회, 시드니 교민회, 자카르타 교민회
이렇게 가서 선거운동을 해주겠다. 해외 교민들이 서로 연락해서 입을 맞춘 건 아닐진데 제 기억으로 한 50개국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교민회에서 먼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김영환 의원 지금 지역구입니다. 그때는 아마 김현미 의원 지역구였던 것 같은데 아파트 베란다에 프랭카드를 붙였어요. 정청래를 컷오프한 민주당을 심판하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한테 사진을 보내고 의원님 이거 허락해 주세요. 제가 전국 아파트 베란다 플랜카드 걸기 운동을 해서 민주당 폭망하게 하겠습니다. 겁났어요. 내가 사랑하는 민주당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또 민주당 심판하자는 플랜카드가 전국적으로 걸리면 이번 선거는 어떻게 치러야 하나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럴 때 도종환 의원이 전화를 한 겁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제가 사무국장, 지금 마포구청장입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당사에 나가서 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 사무실에 와서 볼펜으로 A4 용지에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사에 가서 말했습니다.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당사에 갔더니 정청래를 살려내라고 당원들이 항의 집회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분이 지금 3달 진행하고 있는 푸른나무 권현문 PD가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내고 항의 시위를 했고 세월호 때 아이들을 건져 올렸던 잠수사 스스로 세상을 떠난 김관홍 잠수사가 얼굴을 내놓고 항의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저를 버렸지만 저는 당을 지키겠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제가 기꺼이 제물이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지원 유세라도 다니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 주권 정당을 건설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개인 김종인의 서운하고 미워할지라도 당대표 김종인은 미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총선을 치러야 됩니다. 잘났든 못났든 우리가 모신 분입니다. 여러분, 당을 떠나서 가출한 분들께서는 조속히 귀가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선 현장에서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도종환 의원 지역구 충북대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청주의 전통시장으로 갔는데 시장 상인들이 도종환 의원을 쳐다보지 않고 저만 붙잡고 울어요. 저는 왜 이렇게 우는지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광주 송정시장에 갔는데 그때 더컷 유세단 조직해서 이제 총선 지원 유세를 다닙니다. 마이크를 잡고 유세를 하고 있는데 한 190 정도 되는 건장한 체격에 100kg도 넘을 것 같은 40대 중년의 남자가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유세를 할 수가 없어서 내려가서 까치발라고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왜 우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의원님, 저 같은 놈은 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저는 정청래 의원이 좋아서 민주당에 입당하고 꼬박꼬박 당비를 내고 있는데 의원님을 자른 거는 저를 자른 거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이것이 심리적 연대감,
심리적 일체감이구나. 여기 엄마들 많이 와 계시는데 애가 밖에서 다치고 왔어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다치고 내가 아플 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애가 취직을 했어요. 정말 기쁩니다. 내가 취직한 것 같아요. 그게 심리적 일체감입니다. 우리 애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우리 애가 기쁜 일이 생기면 내가 기뻐요. 이런 정청래와 심리적 일체감을 형성한 당원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전국을 다녀보면 서로 전화해서 입 맞추지 않았을 텐데 전라도를 가든 경상도를 가든 충청도를 가든 강원도를 가든 저한테 세 가지를 말합니다. 많이 힘들죠? 잘 버티세요. 우리도 다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심리적 연대감입니다. 그 해 제가 컷오프되고 리얼미터 기준으로 당 지지율이 급락해서 3, 4%가 떨어졌습니다. 당 지지율이. 3, 4%로 결정될 수 있는 당락이 결정되는 지역구는 30군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길 걸 치면 60석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 90여 군데 지원 유세를 다녔습니다. 10,000km가 넘었을 거예요. 인생에서 그때가 제일 잘 나갔습니다. 서로 오라고 그러고 서로 인기가 끌어가려고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총선이 끝났습니다. 딱 한 석 차이로 123대 122 그리고 연철수 국민의당 우리가 일당이 된 겁니다. 정말 뜻깊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세균 국회의장을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잘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임기가 5월 29일까지 5월 30일은 새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첫 출근하는 날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출근할 사무실이 없습니다. 9시 반쯤에 전화가 울렸어요. 우리 바로 집 앞에 성원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아이고 의원님 큰일 났어요. 포크레인이 운동장 파다 공사하다가 전기줄을 끊었어요. 애들 급식 어떻게 해요? 전기줄 좀 이어주세요.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오늘부터 국회의원 아닌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의원님 몰랐어요. 미안해요. 아이 괜찮습니다.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 한전 불러서 전기줄 이어달라 해서 이어졌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텃밭 농사로 농사를 지러 갑니다. 이제 운전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핸드폰 뭘 잘못 눌렀는지 정말 나의 슬픔을 노래한 듯한 노래가 나왔습니다. 장사에게 찔레꽃이 나왔어요.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워 울었지. 너무 슬퍼요. 그래서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차를 길가에 갖춰놓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근데 연속 리플레이가 돼요. 또 장사에게 님은 먼 곳이에요. 그 노래도 왜 이렇게 슬픈지. 그래서 또 그 노래까지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텃밭에 가서 11시부터 1시까지 제일 뜨거운 날 불을 뽑고 낫질을 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밥 먹고 2시부터 7시까지 구박 글을 썼습니다. 19일 동안 글을 써서 원고지 60매씩 출판사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책이 국회의원 사용법입니다. 근데 그 책을 쓰고 이렇게 있는데 자꾸 전화가 와요. 방송국에서.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 그래서 MBN 판도라, KBS 사사건건, YTN 라디오, MBC 라디오 거의 매일 월화수목금 방송을 했습니다. 출연료도 많이 받았습니다. 국회의원 되니까 수입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방송 출연만 매일 한 것이 아니고 강연 초청도 그렇게 많았습니다. 전국 강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강연을 많이 했는데 요 정도 박수를 받고 강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지금 대표님께서 이제 쭉 강연을 지금 하고 계시고, 지금 하신 만큼 딱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언론사 여러 군데서 요청이 지금 이 자리가 꽉 차 있는데 알정집과 정청래를 피켓을 한번 들고 네네. 지금 찍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래요? 요청이 너무 많이 와서 네. 네, 그 지금 저 들고 계신 네 장관입니다. 제가 네. 보니까 네, 다 사진 기자님들은 단상에 올라오셔서 적어해 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우리 홍성희 권리당원께서 꽃다발 갖고 오셨죠? 꽃다발 지금 드리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박 대표님, 연설 중에 이런 거 처음일 겁니다. 우리 꽃다발 받으시고요. 정철민 대표님 꽃다발 받으시고요. 네. 네, 홍성희 화가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기왕해지겠고 알정직 다섯 번만 하겠습니다. 알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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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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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최민희 의원님이랑 한민수 의원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네. 최민희, 최민희, 최민희. 네, 함께 손들고, 예, 최민희 후보님과 한민수 후보님 같이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최민희, 한민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획이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여러분,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사람은 봤어도 박수 받으려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처음 봤죠? 기왕 실고 박수 한번 더 치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통통합. 요걸 주제로 강연할 텐데 오늘 같은 내용으로 강연한 것은 부천이 처음입니다. 저도 오늘 데뷔전을 하는 겁니다. 역대 대통령을 생각해 봅니다. 국민의힘 계열에서 배출한 대통령 이승만 3.15 부정선거로 결국 국민들에게 쫓겨서 하와이로 망명을 갔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 박정희 공파가 있지만 결국은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군부독재를 하다가 비극적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전두환 12.12 군사 쿠데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군합발로 짓밟은 학살자의 오명을 띄웠고 내란 부패로 감옥 갔습니다. 그의 친구 노태우 역시 전두환처럼 감옥 갔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IMF 부도 위기로 최악의 지지율로 임기를 마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부정부패의 아이콘,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본인이 거짓말했죠. 다스는 누구 겁니까? 기억나시죠? 감옥 갔습니다. 박근혜, 유신공주 집권을 했으나 제대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탄핵당하고 감옥 갔다 왔습니다. 윤석열 말해 뭐 하겠습니까? 12.3 비상경 내란으로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보수 저쪽에서 배출한 대통령들을 하나같이 왜 그런 최후를 맞이했는지, 과연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을 사진을 걸어놓고 존경의 마음으로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지 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 네 분을 제가 엑기스를 요약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저하고는 개인적인 인연은 그렇습니다. 제가 1974년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에서 태어났는데 진산이란 지명을 딴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유진산 총재. 유진산 총재 밑에 김대중, 김영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그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 친구였습니다. 같은 동네니까요. 근데 그 유진산 총재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하늘에 큰 별이 떨어졌다. 그리고 아버지 손을 잡고 4km를 걸어서 유진산 총재 장례식 날 그 묘소에 가서 유일한 꼬마가 있었는데 그 울고 있던 꼬마가 접니다. 그 자리에 김대중 대통령이 와 계셨답니다. 서로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김대중 대통령과의 첫 만남은 1974년이었습니다. 권노가 고문한테 내가 여쭤봤어요. 그때 계셨냐고. 계셨답니다. 거기가 좀 야산 같은 데인데 거기를 제가 끝내 올라가서 아버지 손잡고 울었던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저였습니다. 그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1987년 이한열 열사 노제를 지내러 연세대학교에서 시청으로 걸어갈 때 제가 김대중 대통령 뒤에 따라갔습니다. 두 번째 만났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총재가 정계 은퇴했다가 영국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제가 김대중 총재가 만들었던 아태평화 아카데미 4기 수료생입니다. 그때 제가 학원 원장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을 또 만났는데 12번 강의가 교수님들이 와서 하고 13번째 강의는 김대중 총재가 직접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우수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에 출마했는데 하필이면 김대중 대통령 이후 여사가 제 유권자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김대중 대통령 사저에 유세 차량을 끌고 가면 더 큰 목소리로 김대중 대통령이 저 찍어주세요 라고 선거운동을 했는데 국회의원이 돼서 동계동에 갔을 때 제가 여쭤봤어요. 대통령님 저 찍었습니까? 나 정의원 찍었어요. 그랬더니 이후 여사도 저도 찍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2009년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포을 김대중 대통령 서거로 인한 장례식장을 차리고 제가 손님을 맞아서 김대중 대통령 상주 노릇을 제가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입니다.
클린턴 대통령 부부가 존경하는 정치인이 김대중 대통령이고 그 밑에서 부통령을 했던 바이든 대통령도 존경하는 인물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거목으로 민주주의 인권, 한반도 평화에 대한 새로운 역사를 쓴 인물입니다. 우리는 그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얼마나 뛰어난 분이냐면 영국에서 돌아오셨을 때 제가 아태평화 아카데미를 들었을 때 13번째 강의를 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은 대한민국 그 국민 자체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너무 우수하고 뛰어나다. 우리는 나라 땅덩이도 작고 인구도 적고 자원도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산업을 키워야 된다. 현대 자동차를 팔아서 번 돈이나 주라기 공원 영화를 만들어서 판 돈이나 똑같은 돈이다. 우리는 제조업도 신경 써야 되지만 문화 콘텐츠 산업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 그러면서 문화 산업을 강조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합니다.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마라. 그리고 문화예술계에 지원하던 예산을 두세 배를 늘립니다. 그리고 가이질하지 마라. 대한민국 문화예술인들의 창의적 상상력을 보장하라. 그래서 나온 영화가 JSA 웰컴 투 동막골입니다. 한류의 시작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김한길 장관이 한류라는 말은 본인이 만든 말이라고 했습니다. 한류의 시작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중간에 살짝 기여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2004년 17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각 분야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러 다녔습니다. SM을 찾아갔습니다. 이수만 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 우리는 음반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불법 다운로드로 본전도 못 챙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해보겠다 했어요. 그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기 연습생이 있는데 저 친구들 한국에서 론칭하지 않습니다. 그 연습생들이 동방신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했어요. 근데 불법 다운로드는 다 그냥 무료로 노래를 다운로드해서 받는 게 아무런 문제의식, 배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랑 첫사업, 제국회원 첫사업은 소리바다 불법 다운로드를 막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작권이 보호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노래방 가서 노래하면 저작권료 간다 그런 얘기 많이 알고 있죠? 그게 그때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음반 산업이 계속 자본을 축적해서 재투자하면서 대한민국 음반 산업이 커갈 수 있었는데 저도 살짝 기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 산업이 쭉쭉쭉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BTS의 나라, 영화 기생충의 나라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첫 걸음과 씨는 김대중 대통령 때 뿌린 겁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통찰력과 해안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두 번째, 김대중 대통령이 되자마자 보도블록을 막 깨서 인터넷성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러냐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지식 정보화 사회로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인터넷 당국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신지식인 1호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미디언 심영래 씨를 1호로 임명했습니다. 우리는 지식 정보화 사회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인터넷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벤처 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인터넷 초강국이 되었고 이것은 산업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바이러스 그 감염 상태로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몸살을 앓고 있을 때 우리가 방역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QR코드로 분리 격리한 거 다 기억하시죠? QR코드로 분리 격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경로 추적 능력이 QR코드로 우리가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역 선진국이라는 영예로운 명예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역대 최고의 전염병이었습니다. 중세시대 흑사병은 7년간 창궐 했는데 전 세계 인구를 4억에서 3억으로 줄였습니다. 멕시코에서 23%가 희생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것보다 훨씬 더 센 전염병이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었던 것도 김대중 대통령의 인터넷 강국 실현 덕분이었다는 점을 생각해서 김대중 대통령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저는 노3호 출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저는 국회의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개파 보스들이 공천을 나눠가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되자마자 공천권도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자 그리고 지역 경선을 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제가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공인은 대구에서도 공인나라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람 사는 세상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노무현 대통령.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탈권위주의 그것만 한 것이 아닙니다. 국방비도 많이 썼고 그리고 IMF 위기 상태에서 외환 보유고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나라를 만든 노무현 대통령.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이런 말 우리 많이 썼죠? 노무현 대통령 덕분이라는 거 아셨습니까? 잘 몰랐어요. WEF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월드 이코노믹 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서는 국제연합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가 240개국 정도 되는데 거기서 국가 경쟁력 지수를 발표합니다. 조사를 해서. WEF에서 노무현 대통령 집권 5년 차 때 11등을 우리가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가 11등으로 진입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정청래를 합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12 경제대국 우리가 스스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그거였습니다. 근데 이 11위에 국가 경쟁력은 이명박 때 24등으로 떨어졌고 박근혜 때 26등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그 첫 해 놀랍고도 신기하고 기적적으로 13등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가 경쟁력 지수를 발표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백범 김구가 꿈꿨던 문화 강국의 꿈이 실현되었고 방역 선진국이 실현되었으며 우리는 여러 가지 분야의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제일 큰 것은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관계를 잘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외교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중요한 나라입니다. 외교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그 외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이고요. 그리고 남북 관계입니다. 이걸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걸 잘못해서 휴전선에서 총 한 방울이라도 쏘면 다 몰려가지고 주식도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고 그래서 대외 의존성이 높은 경제이고 그리고 평화가 대한민국의 전부이다 할 정도로 평화가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흔들흔들합니다. 그 관리를 제일 잘했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과 제일 자주 많이 만난 대통령. 그리고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게 해준 대통령.
도보다리에서 평화롭게 거닐던 그 감동적인 모습, 그리고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평양 시민 15만 명이 모인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았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문장의 말을 했던 그 가슴 벅찬 뜨거운 감동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그 시대를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북한과 관계를 터야 됩니다. 그것을 비록 미완의 성공으로 그쳤지만 끊임없이 그런 감동을 주었던 문재인 대통령. 근데 문재인 대통령 때 남북관계 평화관리만 잘한 것이 아니라 수출에, 무역에, 교역에 이것이 6등, 7등을 했습니다. 240개 국가 중에서. 우리 뒤에 이태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선진국이라고 여행 가고 관광 가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더 선진국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우리 스스로 욕을 합니까?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석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되자마자 첫 번째 외교 활동은 나토에 간 거였습니다. 나토가 뭐 의미 없습니다. 나토는 유럽이 소련에 대비해서 자기들끼리 만난 방위 모임이에요. 왜 거기를 왜 갑니까? 가서 중국을 욕합니다. 기억나시죠? 우리는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수출을 100개를 하면 중국과 홍콩, 중국에 우리가 수출하는 게 33개입니다. 왜 안 놀래요? 엄청납니다. 3분의 1을 중국에 수출합니다. 중국이 3분의 1인데요. 미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것보다 2배가 많습니다. 중국이. 우리가 물건을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원자재 수입해서 가공해서 수출합니다. 이걸 가공무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정치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균형 회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을 욕해버렸어요. 수출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1년 만에 IMF에서 무역 수지가 어떻게 되냐고 등수를 매겨서 발표했습니다. 200개 국가를 우리가 발표했는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6등, 7등을 했습니다. 무역 수지 흑자額으로. 근데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200개 국가 중에서 몇 등을 했을까요?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꼴등에서 두 번째는 200개 국가 중에서 그냥 200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북한이 몇 등 했을까요? 110등 정도 했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말아먹었어요. 민주주의만 말아먹은 것이 아니라 아예 경제를 그냥 통째로 어제 TV 틀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둘러먹었다고 표현하던데 둘러먹었다는 것은 저한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하는 겁니다. 그냥 나라 경제를 그냥 둘러먹었어요. 어쨌든 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당대표 때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 클래스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었다 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정청래 너무 아부하는 거 아니야? 아부가 아니라는 것을 사실이라는 걸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2006년도에 저랑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동영 대선 때 같이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정동영 팬클럽,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통생활학교 같이 했고 제가 그 조직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물려줬습니다. 서로 각자 컸습니다. 그리고 좀 커서 만났어요. 그리고 당대표, 그리고 제가 최고위원으로 같이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만난 대통령 중에서 방향과 속도가 저랑 제일 맞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잘 맞았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제이기 때문에 제가 법사위원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지냈던 세월 중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장면. 첫 번째 체포 동의안 때 결과적으로는 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때 가결돼서 서울구치소로 갔죠. 근데 부결됐을 때 무효표 판정이 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빨리 결론이 안 나요. 제가 본회의장 옆자리 짝꿍이잖아요. 근데 위에서 카메라가 거의 뭐 기관총처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무효표 판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귓속말로 얘기했습니다. 대표님, 눈동자도 흔들리지 마세요. 앞만 보세요. 그리고 앞만 보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뭐 고개 숙이면 고개 숙인 이재명. 머리 사진 찍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이제 코를 만지면 코 만지고 있는 이재명.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자세로 앞만 응시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도 앉아 있었습니다. 전 솔직히 화장실 가고 싶었어요. 못 가고 참았어요. 저는 그 1시간 동안이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지냈던 생활 중에서 이상하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2차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습니다. 그 전에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식되면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둘이 단둘이 만나서 독대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동자를 살폈습니다. 건강상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월 19일이 단식 20일째입니다. 그러면 9월 19일 날 9.29 군사 합의 기념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기를 방문할 것입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단식을 만료하면 그때 출구 전략을 세우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자기는 계속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주고받은 얘기는 많은데 요 정도 하고 그리고 녹색병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저랑 박찬대 의원이랑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의원들 설득하려고.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어떻게 우리 대표를 검찰에 입속으로 넣을 수가 있냐.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말 백방으로 노력했어요. 근데 표를 확보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부결될 것 같아요. 녹색병원에 가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표님, 가까스로 부결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제 예측보다 이재명 대표님 예측이 맞았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녹색병원에 있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가결이 돼서 감옥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감옥을 가더라도 절대로 당대표는 사퇴하면 안 된다. 그리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공장에 나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설령 감옥을 가더라도 당대표를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총선 공천장에는 당대표 이재명의 직인이 찍혀있을 것이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고 옥중 공천을 하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을 신재로 서울구치소에서 기각돼서 걸어나오던 비 맞으면서 걸어나오는 이재명 대표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 서울구치소 앞에서 비를 철철 맞으면서 이재명 대표를 맞이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 검찰의 칼로, 언론의 펜으로, 진짜 칼로, 그리고 계엄군의 총칼로 이재명을 죽이려 했습니다. 우리는 온몸으로 맞섰습니다. 저는 법사위원장으로 맨 앞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계엄을 했습니다. 계엄을 할 때 제가 YTN 속보를 집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점점 이상해집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비상경을 선포합니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대표님, 비상경입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가 성대모사 한번 해볼까요? 잘 들어보세요. 비슷한가?
에이, 그 딥페이크 아니에요?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 집사람도 뭐 유튜브 갖고 비상계엄이에요. 실제 상황입니다. 비상계엄입니다. 빨리 집을 나오십시오.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전화했습니다. 국회의원들 빨리 국회를 집결하라고 해라. 그리고 저는 차를 타고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집에서 국회까지 그 시간에는 15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우리 수행기들 여기도 지금 와 있는데 국회 정문으로 가니까 경찰이 막고 있어요. 뒤쪽으로 가자. 그러다가 제가 유턴! 하고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근데 담을 저는 몇 분에 뛰어넘는지 모르는데 우리 보좌관이 10시 38분에 담 넘었어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표님 저랑 통화하셨잖아요. 집에서부터 국회 갈 때까지 제가 6번 통화했답니다. 근데 한 통화도 기억이 안 납니다. 6통화 한 것이 통째로 머릿속에서 기억이 사라졌어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내가 죽는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 기억을 지워버렸답니다. 그게 심리학적 용어로 뭐 누구한테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이게 심리학 의사 선생님 없이 없습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비상계엄을 같이 넘었고, 그리고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헌법재판소 검사 역할을 하고 앞에 저만큼 앉아있는 윤석열과 눈싸움을 제가 계속했습니다. 근데 저랑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는 눈을 마주친 적 없는데 화장실 앞에서 2번 만났습니다. 근데 저를 보더니 엄청 놀라더라고요. 제가 무섭게 생겼습니까? 근데 저도 모르게 밑으로 갔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바지를 왜 저렇게 입고 다니지? 앞뒤를 거꾸로 입은 것 같아요. 진짜로. 어쨌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왜 빨리 파면 선고를 하지 않지? 우리 1주 지나고 2주 지나고 진짜 애간장이 녹았죠 우리.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박수 칠 준비하세요. 박수 칠 준비하세요. 문영배 헌재 소장이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탄핵하라고 여의도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고 모였고,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빛의 전사들이 남태령을 넘었으며,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한남동 그 한방 눈 내리는 곳에 키세스 단으로 역사를 지켰고, 그리고 광화문 그리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친 우리는 동지이자 전우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인터넷 혁명을 했다면 이재명 대통령 때는 AI 혁명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는지 재테크 강연도 같이 하겠습니다. 졸지 마세요. 제가 작년 12월 달에 하정우 AI 수석한테 물었습니다. 우리가 AI 3대 혁명 국가를 꿈꾸는데 지금 몇 등이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미국 1등, 중국 2등, 우리는 3등을 놓고 한국, 캐나다, 독일, 인도가 각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박태웅 AI 미래 전문가한테 물었습니다. 우리가 AI 몇 등입니까? 3등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라고 물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3등인 AI 3등인 국가 이유가 뭐냐? 지금부터 이런 거 기억하면 앞으로 재테크에 도움이 됩니다. 5단계 케이크론을 얘기하더라고요. 맨 밑에 에너지, 반도체 칩, AI 데이터 센터, AI 모델, AI 서비스. 요 5개 케이크, 5단계 케이크, AI 역량을 나타내는 근거인데 이것이 대한민국이 3등으로 올라섰다는 거예요. 에너지는 전기를 뜻합니다. 반도체, 여러분 대한민국은 반도체 국가라고 할 정도로 이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인터넷의 결과입니다. 자, 시간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까지 반도체를 팔아서 벌어들인 돈 한 30년 동안 이게 290조 정도 되는데 올 한 해 삼성전자가 벌어들일 돈이 300조가 넘습니다. 30년 동안 번 돈보다 올 한 해 버는 돈이 더 많아요. 왜? 반도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4, 5, 6, 석 달 동안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107조인데 이거는 전 세계 모든 기업을 통틀어서 1등입니다. 몰랐죠? 그래서 올해 김영환 의원 여기 있는데요. 제 참모인데요. 이 친구가요. 재정, 경제 이런 거 박사인데요. 김영환 의원이 가르쳐줘서도 알았어요. 올해 국가 예산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 세금으로 더 들어온 돈이 한 60조 된대요. 이걸 보고 초과세수라고 해요. 내년에는 800조 예산입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오는 돈이 900조예요. 100조가 여유가 있어요. 내후년에는 200조가 더 들어올지 300조가 더 들어올지 알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지금 대한민국 주식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진짜 피눈물 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이거 김민석 총리 때 통과된 거니까 도의적으로라도 사과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어제 TV 토론 때도 얘기했습니다. 아직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건 다 치고 대한민국 주식 시총액, 시가총액의 55%가 삼성하고 SK예요. 그 정도로 반도체가 셉니다. 왜 세냐? 반도체에는 메모리 칩이 있어요. 뭘 자동적으로 움직이려면 기억하는 게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 반도체 칩을 만드는 능력이 대한민국 1등입니다. 휘발유 자동차는 반도체가 1000개가 필요한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3000개가 필요해요. 아까 제가 AI 서비스 얘기했어요. 5단계로. 그 서비스는 뭐냐면 피지컬 AI예요. 로봇이에요. 제가 한 달 전쯤에 텔레비를 보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서요. 한 남자가 절세 가인, 절세 미인하고 브루스를 춰요. 춤을 춰요. 와, 근데 저 남자 저렇게 멋진 미인하고 춤을 추니까 얼마나 좋을까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 여자는 로봇이었습니다. 구분이 안 갑니다. 눈 깜빡거리는 거, 움직이면서 머리 흩날리는 거, 이거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 정도로 발전되어 있어요. 이 로봇은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관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팔꿈치, 무릎, 허리,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엄청난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반도체 빨리 만들어주세요 하고 주문 들어오는 게 1000개라면 지금 250개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문량을 다 못 맞춥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엄청 돈을 벌어들일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우리가. 그래서 돈이 이제 1년에 100조가 남고 200조가 남고 300조가 막 남아요.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래 대응 기금으로 쓰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재테크 들어갑니다. 미래, 청년, 지방, 교육, 이 네 분야를 쓰겠다는 거예요. 100조, 200조, 300조 남으면 저는 2030한테 우선 투자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당대표가 되면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애를 많이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030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못해. 결혼을 못해. 애가 날 리가 없어. 근데 나도 걱정이야. 보육, 양육, 교육이 문제야. 근데 100조를 가지고 쓴다고 쳐봐요. 자, 지금부터 합니다. 프랑스가 지금 출생률이 1.7명이에요. 10년 전에 0.7명이었어요. 0.7에서 1.7로 올라갔어요. 우리는 지금 0.7이에요. 근데 출생률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쓴 돈이 한 250조 돼요. 250조를 쓰는데도 출생률은 계속 낮아져요. 근데 프랑스는 어떻게 올라갔지? 프랑스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출생률을 높였냐고. 제가 알아봤어요. 현금 지급이었습니다. 현금 지급.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30만 명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애를 하나 낳는다. 그럼 그 집 통장에 1억을 꽂아줍니다. 1억! 1억. 그러면 30조 들어가는 겁니다. 둘째를 낳아 한 10만 명. 그래야 출생률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둘째를 지면은 2억. 그러면 50조 들어갑니다. 근데 5만 명 더 낳아 셋째. 거기는 3억. 대표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네, 알겠습니다. 왜 정청래 대표를 찍어야 되는지 마무리 말씀 한번. 그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자, 10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야 돼요, 지금? 아니, 막, 재밌다고 그러니까 시간 가는 거네. 그렇게 하는데도 돈이 남습니다. 전국에 있는 대학생, 전액장학금 10조. 이렇게 써도 남는 돈입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 남는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이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입니다. 자, 이런 사회가 다가왔어요.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눈치채고 포착하고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똑똑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이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수지나 먹고 뭘 알겠어요. 자, 우리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고 이재명 정부 시즌2 제5기 민주정부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이러한 대한민국을 다시 후퇴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그 성공을 발판으로 제2기 민주정부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공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 남은 안 돼. 제가 지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의 위대함을 얘기했습니다. 이 네 분의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 다 총 단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6.3 지방선거에서 울산에서 연대하면 승리했고 평택에서 분열하면 패배했습니다. 조국당과는 하루빨리 합당하고 진보당 등과는 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선 승리, 대선 승리, 정권 재창출을 해야 이재명 정부가 진짜로 성공한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당다워야 합니다. 민주당은 개혁할 때 성공했고 개혁에 실패하면 외면을 받았습니다. 개혁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걸 고치자고 하는 겁니다. 민생이 개혁이고 개혁이 민생입니다. 따라서 여름에는 여름옷 입고 겨울에는 겨울옷으로 바꿔 입어 하였듯이 10년 전 법이 지금에 안 맞다면 그 법을 고쳐야 됩니다. 그건 다 개혁입니다. 따라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모든 법은 다 민생법이고 개혁법입니다. 정청래 대표 때 1000건 넘게 통과시켰습니다. 검찰청 폐지 추석 전에 하겠다. 약속 지켰습니다. 중수청법, 공수청법, 형사소송법,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약속 지켰습니다. 사법개혁도 지켰고 최민희 의원과 함께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함으로써 유튜브 가짜뉴스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법도 만들어서 올 7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일반 평국회의원이 아니라 당 대표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저는 컷오프가 됐어도 탈당한 적이 없습니다. 탈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은 당 대표가 되기에는 좀 거시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저 같은 노사모였던 사람들은 2002년도 정몽준으로 날아갔던 탈당과 배신 김민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에서 정몽준, 노무현을 버렸다는 사설 신문이 나온다는 걸 듣고 새벽 2시, 3시에 조선일보가 배달되면 큰일 나겠다. 노무현을 안 찍겠다. 그래서 조선일보를 수거하러 새벽 2, 3시에 다녔던 노사모들의 심정을 김민석은 알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그 비를 철철 맞으면서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나도 울었던 그 심정을 그는 알까요? 18년 동안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집 문서를 내놓으라면 의심이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 적어도 당대표 리더는 결정적인 흠결은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할 수 있고, 의리는 지켜온 사람이 또 의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3살 먹은 버릇 8가지 가고 사람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청래! 여러분, 저는 당대표 하면서 부당하게 저를 공격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부당하게 팩트 왜곡으로 가짜로 저를 공격했을 때 제가 정면으로 반박하면 당대표는 스피커가 크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은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것조차 보호해야 되는 것이 솔로몬 재판정의 진짜 어머니 심정 같은 당대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하는 기간 동안 제가 스님하고 친하지, 스님은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살이 나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당대표가 되면 그런 심정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8월 10일 또 당대표가 되면 또 그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 전 중간 단계에서 말이라도 속 시원하게 하자. 그래서 어제 TV 토론에서 제가 그래도 말을 조금 더 했더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그리고 당의 중심을 잡고 최민희, 한민숙, 이성윤과 함께 안정적인 지도부를 형성해서 총선 승리, 대선 승리로 가야 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가 잘못될 것이다 하는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짓 가짜뉴스 루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어제 TV처럼 쇼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가 되면 대통령의 레임덕이 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절대 펴주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은 입법에 꺼내서는 안 됩니다.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의리는 끝까지 제가 지킵니다. 의리를 지켜본 사람이 지킬 줄 압니다. 대통령과의 의리, 당과의 의리는 제가 지킬 테니 여러분들께서는 정청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민희 빨리 올라오세요. 아까 인사소개 시간에 방송 인터뷰하느라고 전화하느라고 갔어요. 저도 이제 할 말을 많이 했으니 잠깐 1분간 쉬겠습니다. 1분간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기호연방 최민희입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정청래 후보와 같이 당 지도부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왜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느냐?
지금 민주당이 매우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오시면서 발걸음이 매우 무거우셨을 거예요. 당이 왜 이러지? 민주당이 도대체 왜 원칙도 없고 이상하지? 걱정 많이 되시죠? 이럴 때 당의 중심을 잡을 당 대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찬 정신으로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만들 지금 이 시기 꼭 필요한 당대표 후보가 정청래 후보라고 생각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제가 당대표가 되자마자 광주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는데 국가는 호남 발전에 무엇을 기여했는가라는 답변에 응답해야 된다라고 해서 호남 발전 특위를 만들어서 호남에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고 호남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호남 발전 특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광주는 이제 민주화의 성지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지가 될 것입니다. 200조짜리 공장 4개를 짓습니다. 그러려면 국회에서 재빠르게 신속하게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고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해야 되고 그리고 광역교통망을 빨리 설계해서 건설에 들어가야 하며 그리고 광주 인재들이 몰려와서 공장에 회사에 다닐 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지어야 됩니다.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됩니다. 청주 SK 하이닉스 공장 건너편에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것이 SK 하이닉스 직원들입니다. 그런 조건을 광주에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생명은 속도입니다. 속도전을 펼쳐야 됩니다. 속도전과 추진력, 돌파력을 정청래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호남에 계신 여러분들은 정청래가 대표가 되면 혹시 그거 반도체 클러스터 이거 잘못될지 모른다는 누모예요. 공포 마케팅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썼어요? 정청래 당대표가 될 상이라고? 아, 저런 얘기 들으면 내가 좀 꼭 될 것 같단 말이야. 자, 여러분. 될 것 같습니까? 오직 당신, 오직 민심만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대표에 나가지 말라는 온갖 탄압과 반대를 무릅쓰고 여기까지 온 정청래입니다. 거의 모든 언론에서, 거의 모든 방송 패널에서 정청래를 두들겨 팹니다. TV 토론할 때도 2대1로 두들겨 맞습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제 스스로 위로하고 갑니다. 정청래를 보자마자 눈물을 그렁그렁 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울지 마세요. 참으시고 투표하시고 이순신 지지하면 안 됩니다. 나의 지지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러면 안 됩니다. 정청래를 지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꺼내서 탈곡하시기 바랍니다. 문자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정청래 찍혀 있으니 너도 찍어라. 그래서 눈물 나더라도 참고 8월 17일 같이 웁시다. 지금의 눈물을 흘립시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 굳게 손을 믿고 함께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강력한 제1당 대표 정청래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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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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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더 강력한 개혁당 대표 정청래와 함께 8월 17일 승리의 길로 가자! 가자! 네, 마지막으로 정청래 대표와 보훈과 최민희 후보님, 한민수 후보님, 김현
청천대